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법무부 육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 네. 미국 이야기, 미국 네. 중간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지 다방면으로 네. 여쭙고 있는데 네. 뭐 그게 호들갑던 만큼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 결과론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네. 그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주식시장. 주식시장 주식시장. 보통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메인주의 이혼율하고 뭐 경제성장률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 네. 뭐 이런 상관관계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그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후 그 해 예. 연말까지의 주식 장세는 강세다 항상. 그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여지껏 봤을 때 선거를 그랬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도 이제 계속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겠냐. 예. 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중간 선거라는 거는 기존 체제가 그대로 갈까? 뭐가 바뀌려나? 어떻게 되니까 잘 모르니까 보수적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예. 이제 베팅을 잘 안 하는 데 비해서 일단 중간 선거 결과가 A냐 B냐가 딱 나오면 어떻든 간에 방향성이 잡히니까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던 뭔가를 더 하던 연말까지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예. 시장이 이제 좀 상승하는 것 같다. 음. 나는 이제 해석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나마 이제 타당한 이제 해석인 것 같고. 나머지 올 12월 한 달 동안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다. 그렇죠. 한 달 반 동안에는 이제 그 아주 그 지겨운 베어 마켓이 아니고 트럼프가 안 나오는 게 어디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떻든 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 해왔던 것들이 예. 이제 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가겠구나. 그리고 거기 맞춰서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예. 불만이 있으나 없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내년이 좀 궁금해요. 내년이요?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예. 원래 미국 대통령이 4년제잖아요. 임기가 4년이잖아요. 네. 3년 차일 때 리세션이 온 적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건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논리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친구들은 통계를 좋아하니까 네. 그런 통계들을 막 뽑아보는 거죠. 뽑아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상관관계로 보면은 매우 이제 설명력이 높은 네. 그런 걸로 이제 간주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야, 이 상황이 되면 내년 최소한 1, 4분기 정도에는 예. 어떻든 간에 리세션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단계가 그렇죠. 나올 것 같은데 예.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이제 그 패턴을 봤을 때 보면 3년 차에 리세션이 온 건 없어. 라고 하면 이 도대체 누가 맞을 것인가. 그건 이런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3년 차쯤 되면 이제 현직 대통령이 연임이냐 뭐냐 그 네. 선거를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단계로 접어드는 단계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쯤에서 성과가 안 나기 시작하면 네. 선거가 매우 어렵다. 네. 그래서 여기 자원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 그렇죠. 뭐 그런 그게 논리예요. 가장 이제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아요. 성과가 나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3년 차는 이제 선거 모드로 전환이 되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애드벌론도 띄우고 뭔가 이제 투자도 막 시작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4년 차 됐는데 별거 없어. 예.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막 낮아지는 건데 예. 일단 3년 차 때는 다들 지켜보자. 어떻게 뭐 나도 돈 벌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다 보니까 예. 이제 항상 리세션보다는 뭔가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아. 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이게 사실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 1, 4분기가 되게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간 이제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다 보면 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에서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내년 1, 4분기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런 것만 믿는다면 일단 지금 이제 바로 미국장에 들어가서 연말까지 이제 산타랠리를 즐기고 예. 잠시 1월달, 2월달 어떻게 될지 좀 보다가 이제 따뜻해지고 방향성이 분명해진 것 같고 리세션 안 올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다시 또 달려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식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내년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연임을 하겠다라고 내가 이제 할까? 사실 이것도 처음에는 되게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선거는 이겼어도 바이든이 잘 못한다는 의견은 굉장히 높던데요. 굉장히 높죠. 근데 트럼프가 더 싫었기 때문에 이긴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바이든이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진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말로 승부수를 던진 거는 민주당이 되게 이번 선거 지겠다, 위험하다. 뭐 폭스뉴스나 이런 쪽이 막 레드웨이브라고 막 쫙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도 되게 움찔하고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여의치 않은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만 더 힘을 내면 갈 수 있다. 어떻든 간에 이제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저쪽이 싫으면 우리를 지원해 달라. 라는 식으로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으로서 선거를 진두지휘를 했어요. 예. 그게 저게 질까봐 하는 소리 아니야?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판을 정확히 이제 읽은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보면 그걸 잘했다고 못했다고 볼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생각하는 경제적인 거는 휘발유 값이잖아요. 갤런당 뭐 $5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피부에 와닿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전략 비축률을 미친 듯이 퍼서 네. 풀었죠. 예. 예 그래가지고 갤런당 지금 한 3점 몇 달러까지 내려왔죠.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어떻든 간에 $5 있을 때 선거를 치렀던 거랑 $3를 상황에서 이제 치렀던 거랑은 결과가 많이 다르죠. 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판단은 지금 전략 비축률이 이만큼 낮아졌는데 저거 더 꺼냈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못할 거야라는 게 대부분 사람이었는데 꺼내서 쓰라고 명령을 내린 게 이제 바이든이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선거에 이길 만한 승부수들은 던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란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냐라는 이제 둘째치고 어떻게 보면 이 선거를 이 정도 판으로라도 끌고 간 거는 결국 민주당 내에서 이제 누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지? 예. 라고 하면 이제 상당한 몫이 바이든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고 네. 과연 다음번에 출마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예. 그 2년 사이에 그 민주당 내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꼽히던 여러 사람들이 알아서 다 자질이 부족 뭐 네. 문제적인 뭐 발언 아니면 튀지 못하는 거 네. 뭐 하여서 지금 경쟁자가 사실 당내에 그렇게 두드러진 경쟁자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이제 나 다시 출마하겠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제가 채팅창에 보면 이번 선거에서는 그 낙태 문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그렇죠. 영향을 미쳤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막 여기까지 왔죠. 예.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라는 불만이 막 인플레이션 심해지고 여러 가지 예. 왔는데 그 상황에서 대법원이 낙태가 이제 합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연방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딱 내려버리는 순간 네. 사람들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고 뭐고를 떠나서 이건 아니지. 왜 국가가 개인의 몸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거야? 예. 이거야말로 잘못된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정서에 반대되는 포스트는 당연히 민주당이니까 예. 민주당 결집으로 이제 확 이어진 거죠. 이거는 뭐 바이든이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 저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제 그 공화당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 싫은 거예요.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어. 예. 그러면서 1차 결집이 한번 확 와서 있었고. 그래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해볼 만한 상황까지 이제 왔던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나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면서 됐다가 다시 트럼프가 나오면서 이제 레드 웨이브에 밀려가지고 또 지리멸멸하나 싶었는데 바이든이 던진 승부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던 거죠. 공화당은 낙태 찬성, 민주당은 반대입니까? 아니죠, 반대죠. 공화당이 낙태 반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공화당이 낙태 반대. 네. 민주당은 낙태 낙태는 찬성. 그러니까 낙태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저는 이제 뭐 가치 판단을 떠나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여성이 자기의 몸에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지 이거를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거고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생명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맞아? 라는 입장이죠. 정답이 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미국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첨예한 이제 그러겠네요. 하다 보니까 서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냥 암묵적으로 이 동네에서는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이 동네에서 허용되는 거. 그러면 거기 맞춰서 서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구성해 놓은 이제 대법원에서 그 판례를 엎은 거죠. 엎었다는 게 이제 우리 수준에 봤을 때는 그냥 이슈를 만든 게 아니고 정말 이제 화약에다가 수류탄을 던진 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지리멸멸했던 이제 민주당 뭐 여러 지역에서 이제 갑자기 해볼 만한 싸움이 된 거고. 야, 그럼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잘했다기보다는 이번 선거는 운이 좋았네요. 저쪽에 지리멸렬하거나 그렇죠. 운이 좋았네. 운도 좋고 판세를 끝까지 바이든이 보고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던진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거를 바이든보다 더 나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대통령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된다고 막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면
다음번 차세대 이제 대통령 후보로 확실하게 부상을 아마 할 찬스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들 이럴 것 같은데 힘든데 내가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랑 너무 친한 모습 보이면 다음번 난 불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들 다 엉거주춤 민주당이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이나 언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가면서 이 정도 판을 만들어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 이제 다시 하겠다. 내 판단 살아있고 국민들이 리저너블하게 선택을 해줬고 나는 국민들을 믿고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겠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낙태에 관한 안 기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왜 그렇게 민감한 걸 물어보고? 아니 의견도 있을 수 있지. 미국은 절반은 찬성, 절반은 반대인데 정답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는 안 기자님을 알고 싶어서 좀 더 알아가고 싶어서.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불을 지르는 분위기로 이제 보면 가시죠? 솔직히 미국 중간선거 결과보다 안 기자님의 낙태에 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 봐요, 그렇잖아. 그래요? 어떻습니까? 저는 낙태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계열의 생각.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민주당 계열. 미국 민주당 계열의 생각. 네. 그렇다. 예. 생명 아니다. 그게 있잖아요. 그 공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언제까지는 가능하고 언제 이후로는 안 된다.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도 다 그런 그 계열이 있습니다. 시계열. 16주냐, 8주냐, 20주냐. 언제까지는 아예 의식이 없는 상황. 자아로 보기에는 너무 초기 단계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어떻든 간에 이제 자신의 몸에 국가가 개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합법화해야 한다. 왜 자꾸 그러십니까? 태어나지 않은 게 무슨 생명이냐? 지금 낚이지 말라는데 결국 낚였잖아요. 나 참.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선거를 볼 때마다 미국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갈수록 양극화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민주당, 공화당이 이렇게 스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정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특정 세력이 이렇게 쫙 모여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더 대립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할 때 갖는 제일 큰 오해가 쭉 색칠해놓고 나면 여기 다 이 사람들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속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정말 다양한 색깔들이 사실 또 숨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외국 사람이니까 그런 견해를 잘 못 보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찬찬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물어봤습니까? 근데 그걸. 아니, 그냥 알아가고 싶어서 한 번은 알아가고 싶어. 나 진짜. 알겠습니다. 어떻게 답하라고 궁금해서. 와,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그래요? 그럼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사실 천주교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니까. 쉬운 답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바로 찬성 논제예요. 그런 겁니까? 네. 고민들 해도 엄마 아빠가 제일 고민했지. 네. 그거 뭐 본인이 책임질 거 아니면 꺼라. 예. 신경 꺼라 하는 쪽입니다. 이제 이번 선거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아쉬운 건 몇 개 있어요. 잘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을 많이 들였던 플로리다에서 뭐 전혀 성과를 못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플로리다 주에서 성과 어느 정도 나오면 대통령 선거 치르기가 훨씬 쉬워요. 지금 이제 거의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당에서 어느 주에서 누가 이길지는. 근데 큰 주 중에서 뭔가 스윙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 게 플로리다거든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플로리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부었어요. 근데 성과가 이제 안 나온 셈이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거긴 플로리다는 이민자도 많은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민자 많고 그다음에 스페니시 이제 멕시칸 뭐 그다음에 쿠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고 그러면 다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색이나 뭐 이러면 민주당이라 생각하는데 그 구성을 잘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 싫어서 카스트로가 싫어서 넘어왔던 이제 쿠바계가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쪽이 이제 선호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 해외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라틴 계열 뭐 이런 스페니시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계층 분화가 벌써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 1세대가 아니고
이민 2세대나 3세대나 이제 내가 기득권이 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민족 혈통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페니시 계열이지만 실제로 내 생각이나 내가 같이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백인들 있는 층하고 유사하고 생각도 비슷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플로리다가 이제 그 점점 많은 노인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 휴양 그 어떻게 보면 노후를 보내기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공화당세가 이제 아주 탄탄하게 잘 유지되는 면이 하나 있고 그렇다고 해서 플로리다가 그러면 완벽하게 이제 그냥 민주당이 포기하기는 또 아까운 게 뭐냐면 미국 남부가 계속 요즘에 산업이 발달해요. 그래서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대도시 한 4곳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도 정말 많이 가거든요. 대졸자, 전형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플로리다 대도시 주변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조금만 들여서 한 2%만 더 얻으면 아슬아슬하게 이 줄을 땡겨와서 선거인단 수명 가까이를 갖고 올 수 있는 주예요. 그러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퍼붓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고 오히려 지금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번 이제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나올 가능성도 꽤 있는 인물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다를 바라보는 이제 미국 민주당 입장은 상당히 이제 아쉬운 거죠. 지난번 그 트럼프가 처음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그때 막 여러 분석들이 나왔는데 그때 트럼프가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모든 언론은 다 힐러리가 무조건 이긴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되게 의외였던 데가 플로리다였어요. 플로리다가 원래 힐러리가 굉장히 여유 있게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됐던 지역인데 나중에 까보니까 트럼프가 이겼어요. 플로리다. 왜 그랬대요? 왜 그랬더니 너무 이길 줄 알고 힐러리는 한 번도 안 갔대 플로리다에. 근데 트럼프는 4번인가 뭐 계속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트럼프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쪽 뭐 이를테면 미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러스트벨트 쪽에서 이제 반란표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선거를 지도로 놓고 보는 그런 풍경을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대도시와 이제 농촌의 싸움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 뭐 점점. 그런 점점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텍사스 그러면 둘도 없는 공화당의 텃밭인 것 같은데 막상 휴스턴이나 이런 대도시는 이제 그 지역에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한 수준. 오히려 민주당이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상황까지도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을 잘 읽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지역은 어떻게 발전할까? 미국 남부로 왜 가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미국의 그런 거 안 묻습니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저도 난 또 낙태 얘기 나오는 저도 패널을 보호할 줄 압니다. 그냥 안 기자님은 우리 알아가야 되니까 여쭤본 거고. 개인적으로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00년 후에도 미국은 패권 국가일 것이고 더 괜찮을 것이다. 뭐 더 괜찮아질지는 모르겠으나 뭐 미국의 몰락 이런 일은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먼 미래의 일이 아닐까? 왜냐면 이제 뭐 2100년이라고 해도 이제 한 80년 남은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죽을 때쯤이 이제 보면 100년 뭐 후란 말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 인구가 줄어요.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가 다 늙어가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예외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에요. 인구도 늘고 그 다음에 그 인구가 는다라는 게 단순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낳는 것도 있지만 이민이 많잖아요. 근데 이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이 본국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오는 거. 그렇죠. 뭐 그렇게 주로 생각하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중하위 계층이 2판 4판으로 이제 선택하는 게 이민이잖아요. 미국에서 이민 가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죠. 남미 대륙에서 이렇게 캐러반 만들어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그 사회 어느 나라든 기득권, 잘 살고 힘 있고 잘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이 미국에 가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제가 그런 질문 받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나 손자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시민권을 받아서 샌프란시스코나 뭐 텍사스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중국 국적을 받아서 상해나 북경에서 일하시는 걸 원하십니까? 어느 삶을 자녀가 선택하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 대답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걸 왜 물어보냐. 그렇죠. 도시의 승리처럼 큰 나라 미국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런 시스템 속에서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봤을 때 본능적으로 판단했을 때 나와 가장 밀접한 혈족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그게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 100이면 100 한쪽을 지금 찍고 있잖아요. 보면. 그럼 이렇다는 것은 결국 이미 마음속에 다 답은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답을 말하기가 싫은 경우도 있고 정말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내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벌어지는 현상하고 이게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많아지는 거지. 그냥 저는 단순한 지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정말 압도적일 거냐 뭐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일각에서 말하는 뭐 미국의 몰락, 뭐 지역 세력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은 뭐 저희 살아생전은 당연하고 저희 자식들 대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럼 그걸 그렇게 만드는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넓은 땅, 자원 이런 거는 어차피 못 따라갈 거 말고 문화 내지는 제도 내지는 그런 소프트한 것 중에 미국이 어떤 걸 갖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분 이야기할 수 있죠? 4분? 너무 큰 질문이었어요. 너무 큰 질문인데 Why is America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여기서 뭐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장벽에 부딪힌 사람이 내 이거를 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탈출구 같은 곳이 이제 미국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불만 있고 자기네 사회에서 불만 있고 능력 있고 뭔가 이제 매버릭처럼 구는 사람들이 가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대접받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는 되는데 본국에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죠. 프랑스 같은 데서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거 제조업 뭐 해보겠다. 그럼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민자가 무슨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투자를 받고 할 수 있겠어요. 철저하게 그랑제골에서 나와서 다 친구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회에서 불가능한 거죠. 독일 같은 사회에서 대학교 안 나온 친구들이 뭔가 내 생각을 가지고 고급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고차원적인 산업을 발전시킨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 맞는 응분의 대가를 주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걸 뒤엎고 판을 바꿔서 나는 저기까지 갈 거야. 달까지 갈 거야. 난 천장을 뚫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욕구를 받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질시도 하고 질투도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칭찬도 해주는 거의 유일한 동네가 성공자에 대한 질시가 적다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죠. 그리고 남을 도울 준비가 돼 있는 나라인 것 같기도 저는 해요. 미국 전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영화 보면 레터를 쓴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위인전 읽다 보면 그 레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이 먹어서 다가와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라이트 형제가 뭐예요? 동네 자전거포 주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기상청에다 편지를 써요. 나 하늘을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기상 데이터 이런 걸 하려면은 이런 지역이 필요한데 추천해 달라. 자료 이만큼과 더불어서 미국 저기 동쪽에 바닷가 그 키티호크라는 동네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들어보니까 거기는 모래사장도 많다. 근데 거기에 관측소 주소가 이러니까 거기 레터를 다시 보내서 확인해봐라. 확인을 하고 그런 거 있으면 여기는 묵을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묵어라. 호의를 베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스템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에 대해서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가 저는 미국이라는 사회의 가장 긍정적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 해.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 이게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도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넓은 동네가 미국이 아닐까. 그건 참 부럽네요. 최 박사님은 이거 저희가 2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면 2시간도 이 주제로 말씀하실 얘기하실 것 같네요, 진짜. 저희는 그래서 진심이 잠깐 다음 시간에 최 박사님 시간 되시는 시간에는 모셔서 이번 주제를 봅시다. 아메리카. What makes America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이걸로 가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아홉시다. 최준영 박사님 늘 감사드리지만 오늘은 감사드립니다. 스페셜 땡큐.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